네, 오늘도 전기 공부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기학 60점만 넘자 네 번째 강의죠. 전개 문제풀이 강의 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진공 중에 반경 2cm인 도체구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체구 A를 제가 그렸습니다. 자, 얘가 몇 cm다? 2cm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외 반경이 4cm 및 5cm인 비동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심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 동그란 게 야구공이고 이렇게 큰 게 농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께를 표시한 게 농구공의 이제 뭐라 해야 돼? 표면을 얘기하는 거야. 이 표면 껍데기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는 빈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때 이 B라고 놨어요. 자, 얘를 A, 얘를 B라고 놨습니다. 이때 내외 반경이라는 것은 자, 내외 반경이라는 것은 안에 반경은 얘 B가 되겠고 얘는 뭐다? 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외 반경은 5cm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A에 얼마만큼 A에 QA라는 친구를 줬다고 합니다. QA라는 친구를 줬어요. 자, 얼마만큼?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클롱만큼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B에는 전하를 0클롱을 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 플러스 QA라는 친구가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대전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Q 이렇게 대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잠깐 앞에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은 동심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문제와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VA, 그러니까 요 A점에서의 전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A점에서의 전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A점. 자, 우리가 이 점에 있는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1클롱을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1클롱을 옮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까지 옮겼다고 봐요. 요까지. 자, 요까지 옮겼습니다. 자, 요까지 옮기는데 드는 힘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C죠. 길이가 C이기 때문에 요까지 요 점의 점이는 4파이. 입실론 뭐 진공, 여기는 그냥 진공이 아닌 걸로 했네요. 자, 입실론 C분의 뭐가 돼요? 자, 여기 대전된 플러스 Q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 왔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더 가야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요 노란색으로 칠한 곳은 도체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등전입니다. 등전이라고 하는 것은 W는 QV에서 V가 0이라는 거고 결론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위의 변화가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추가적으로 자, 여기서 또 A까지 가야 요까지 해줘야 우리가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B고 얘는 VA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VAB 사이에 전위를 구해서 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전위를 구해서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 더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VA의 전위가 어떻게 돼요? VA의 전위.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VAB예요. VAB를 구해야 됩니다. 자, VA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VA 마이너스 V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VA의 전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 A 분의 Q가 되겠죠, 당연히. 왜? 여기 플러스 Q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4파이 입실론 B분의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마이너스 Q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Q. 자, 그러니까 자, 이 친구를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자, 공통으로 4파이 입실론 Q를 묶어낸 후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뭐다? 우리가 동심구에서 VA 점의 전위가 공식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33페이지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공식 대입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A가 뭐라 했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0.02가 들어갔고요. B는 0.04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죠. C도 0.05가 들어갔고 4파이 지금 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번 첫 번째 말에 진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입실론 S가 1이니까 그냥 입실론 제로 즉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어주면 되고 Q는 주어진 QA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해줘서 계산기에 탁탁 하시면 바로 끝이 납니다. 네, 22번입니다. 자, 등전이면을 따라 전압 Q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이거는 앞선 개념 시간에 제가 5번째라고 필기하라고 해드렸죠. 자, 뭐다? 항상 제로가 되겠죠. 왜?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V가 제로가 되는 거죠. 더 굽어. W는 QV에서 V가 제로가 되니까 W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하죠. 1번 도체 내부의 전기는 0 맞습니다.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맞습니다. 왜? 내부에는 전기가 0이니까 전하가 0이라는 말이고 1번과 결론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도체 표면잎 내부는 등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표면의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크겠죠.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곡률이 있는 애들은 더 많이 모인다고 제가 개념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가볼게요.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24번이죠. 자, 여러분들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로 끝나겠죠. 자, 정전하가 뭐예요? 이게 플러스를 정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뭐라 한다? 부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난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단위 전하에서는 이 입실론 제로 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요거 맞죠? 자, 예를 들어서 Q 클롱의 전하에서는 얼마만큼?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전기력선이 출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단위 전하에서 전속은 몇 개예요? 단위 전하기 때문에 전속은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3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이것도 앞에서 뭐라 했어요? V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위의 변화에 따라 전개가 생기고 그 변화는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전기력선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같다. 이게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1번이 틀렸죠. 제가 1번 맞다 했나요? 1번 당연히 틀렸죠. 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여러분들 방금 풀었던 24번의 선지 3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25번을 풀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지금 뭐를 묻고 있어요? 전개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전개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등전이면과 지금 수직인 것은 뭐죠? 자, C와 A가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찍어도 C와 A를 찍어야지 D와 B를 찍었다. 자기학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해야 되니까 전위가 지금 어느 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다? C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도체 내부 공동의 중심에 점전화 Q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전기력선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가 몇 번이었죠? 24번, 2번과 같은 겁니다. 자, 만약 Q클롱이 있었다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진공이라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인데 만약 전속을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전속을 물어봤다면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속을 물었는지 전기력선을 물었는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27번입니다. 오클롱의 전하가 비유전열 입실론 S는 2.5인 매질 내에 있다. 자, 이거는 진공인 상태가 아니라 2.5배만큼 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떠한 유전체 내에서 오클롱의 전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전하에서 나오는 전체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7번이죠. 자, 우리가 진공이라면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Q를 하게 되면 되지만 전기력수는 뭐죠? Q 나누기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는 뭐예요? 5쿨롱이죠. 자, 5쿨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입실론 S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면 된다. 지금 문제에서 2.5배 더 축적 잘한데 공기보다, 자, 그러니까 공기의 유전율에 2.5배를 더 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친구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5콜롱이 가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냥 입실론 제로로 나와 있네요. 계산기에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한다? 그냥 입실론 제로 해주시고 2.5는 5의 2분의 1이니까 2가 돼서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2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 29 다 풀어들었고요. 네, 30번 넘기고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Q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수는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3번을 고르셨다면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뭐라 했어요? 전속선수라고 했습니다. 전속선수는 전하 Q와 같다. 따라서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32번입니다. 32번. 지금 물어본 것이 뭐다? 전속 밀도입니다. 자,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속을 넓이로 나눈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Q쿨렁에 전하가 있을 때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Q지만 전속의 수는 Q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Q가 될 것이며,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게 반지름인 도체구 전하 Q를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 떨어진 구 밖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9의 단면적 4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뭐다? 결국 전속 밀도 D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E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입실론을 나눠주면은 또 E가 4파이 R 제곱 입실론분의 Q가 E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단면적이니까 S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또 가우스 법칙이고 이게 전부 다 같은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자, 33번 뭐예요? 비유전율이 4이고 전개 세기가 21대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히 지었네요. 자, 아까 뭐라 했어? D는 입실론이라고 방금 적었죠. 자, 요거 그냥 공식 대입 문제입니다. 자, 비유전율이 4라는 말은 뭐예요? 얘가 공기보다 4배는 더 전하를 축적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8.855 곱하기 10-12승에서 4를 곱해준 것을 20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면 쉽게 풀리는 그런 단순 공식 암기 대입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4번입니다. 자, 34번.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표면 전하 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면 전하 밀도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표면의 전하 밀도라는 것은 결국 S분의 Q라는 거고 이거는 면 전하 밀도 시그마
여기에서는 로우 S라고 나와 있나요? 네, 로우 S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표면 전하 밀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D라고 하는 거 전속 밀도를 지금 구하라고 했죠. 이 전속 밀도 역시도 뭐다? S분의 Q가 되는 거겠죠. 맞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다? 이 표면 전하 밀도라는 친구는 결국 전속과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D는 4AX-AY 플러스 AZ일 때 지금 크기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속 밀도가 D는 4AX-5AY 플러스 2AZ라는 말은 표면 전하 밀도가 4AX-5AY 플러스 2AZ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크기는 그냥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해주신 게 크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35번. 자, 35번입니다. 지금 간격 3m의 평행 무한평면 도체에 자, 무한평면 도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한평면 도체. 간격 3m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무한평면 도체의 한쪽엔 플러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 면전화 밀도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라는 것은 뭐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전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입실론 분의 면전화 밀도 로우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그마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게 전위차죠. 자, 전위차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배웠어요? 자, 2 곱하기 D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별말이 없으니까 지금 진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E가 뭐예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여기에 D는 뭐가 돼요? 요 극판 사이가 3m로 했죠, 3. 그리고 시그마도 줬죠, 뭐요? 4잖아요. 4.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12승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입실론분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D라고 나와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D랑 면전화 밀도랑 같으니까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36번 제가 이거 유도해 드릴 때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가우스의 적분형이 아니라 미분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3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7번 넘어가고 38번입니다. 지금 쿨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만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개를 구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뭐예요? 결국 전개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가우스 법칙인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9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대전도체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일 때 표면 전개를 묻고 있습니다. 자, 39번. 자, 이거 그냥 뭐예요? 자, 진공 중에 어떤 도체, 대전 도체 표면을 묻고 있고 이 표면에서 자, 여기 내부니까 화살표가 가면 안 되겠죠. 자, 표면으로 나오는 요 친구들. 자, 요때 E는 뭐라 했어요? 자, 요때 E는 제가 그냥 화살표가 한 개니까 입실론 분의 면전화 밀도. 자, 여기에 면전화 밀도가 있겠죠. 입실론 분의 시그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공 중이죠. 입실론 제로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전하 밀도 로우 S인 무한 판상 전하 분포의 임의의 점 전장에 대하여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 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뭐예요? 무한 판상입니다.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이기 때문에 자, 여기로도 갈 수가 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몇 번이야? 지금 40번이죠. 이랬을
때 이 친구의 전개 E는 뭐다? 전개 E는 이 화살표가 두 개니까 입실론 진공이면 제로 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전하 밀도 로우 S라고 해줬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쭉 봤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잠깐 뒤로 가셔서 24페이지 무한면에 의한 전개와 전이에서 세 가지 공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식에서 우리가 반지름 R은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거리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반비례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41번입니다.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밀도 시그마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자, 무한히 넓은 평면에 시그마가 되어 있다.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 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4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42번에 생긴 건 거의 무슨 기술사 같이 생겼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생긴 것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Y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를 0점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를 0점이라고 했을 때, 이 0보다 작아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음수라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영역 Y는 0보다 작은 부분인 도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0을 기준으로, 자, 요쪽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쪽이 바로 도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체 표면에서 이렇게 전개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전개는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E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분의 면전화 밀도 로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로우도 줬어요. 자, 볼까요? 영역 Y는 0보다 큰 경우는 완전 유전체로 위치해 있다. 자, 만약 경계 무한 평면의 도체 면전화 밀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 나노 클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 들어갑니다. 자, 입실로는 지금 진공이 아니죠. 그림 자세히 보시면 완전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게 답입니다. 지금 P가 막 마이너스 4, 뭐 1, 마이너스 5라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지만, P가 어디에 있던 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반지름이 없습니다. 아까 앞서 40번 문제를 응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 얘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은 문제 보시면은 36파이가 나오실 거예요. 36파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근데 또 이걸 계산하시다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입실론 제로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 나누기 36파이로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풀 때 그냥 36파이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올 겁니다. 36 곱하기 3.14한 값이. 자, 그 값을 선지 1번, 2번, 3번, 4번 각각 계산기에 대입해서 얘랑 같은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36파이라는 것만 알면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Y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A 신경 쓰지 말고 Y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A, Y라는 뜻은, 자, Y 방향으로 간다. 만약에 마이너스 A, Y라고 되어 있으면은 Y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자, 지금 Y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자, 전개가 지금 Y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Y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도 그림이 나와서 어려워 보일 테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진공 중에서 전하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무한평면이 간격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플러스 시그마의 평면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P점의 전개는 뭐라고요? 이거 뭐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게 계산할 겁니까? 자, 43번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플러스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개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이때 이는 뭐가 돼요? 화살표가 한 개니까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세로로 바꾼 것밖에 없죠. 우리가 배웠던 건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해줬는데 뭐 세로로 돌린 겁니다. 자, 요때 뭐를 묻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전개의 세기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로죠.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4번입니다. 자, 44번도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육각형을 그려볼게요. 정육각형. 이렇게. 정육각형 아닌데요. 그냥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정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각점에 Q, 각점에 Q, 각점에 Q, 각점에 Q, 각점에 Q, 각점에 Q를 놓았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정육각형의 중심에, 요 중심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개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 어떤 지점에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이 1쿨롱이 받는 힘이 전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전부 다 플러스 Q가 주어졌다는 것을 문제에서 알 수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자,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Q와 이 마이너스 플러스 1쿨롱이랑 밀어낼 겁니다. 그렇죠? 자, 얘도 밀어낼 겁니다. 얘도 밀어낼 겁니다. 얘도 얘를 밀어낼 겁니다. 얘도 얘를 밀어낼 겁니다. 그리고 얘도 얘를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쿨롱의 전하를 6개 방향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각도로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결론은 1쿨롱에 가해지는 전개는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4번 역시 답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5번입니다. 45번. 자, 45번. 정말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반지름 Am인 구대칭 전하의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뭐라고요?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자, 원래 구 내부에는 Q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E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성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내부에 균일하게 전개가 있다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부 전개 공식을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자, 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만약 균일을 하다면은 4파이 입실론 A 3승분의 QR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E와 R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기 A는 정해진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Q랑 R이랑 그냥 비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부예요. 자, 내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자, 요 길이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지름 0에서부터 A로 가는 거니까 0에서부터 A로 갈 때는 당연히 이 친구 공식을 따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정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4번이 될 겁니다. 자, 4번이 되고, 자, 만약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 외부로 나왔어 했을 때 내부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매우 기본적인 내부 공식. 자,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E와 R 제곱이 반비례가 되어 있으니까 줄어드는구나. 2차 함수니까 2차적으로 약간 곡선으로 그려진다 라고만 아시면은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그래프는 뭐예요? 1번 그래프는
1번 그래프는. 자, 1번 그래프는 지금 전개가 0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균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이 균일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번인 겁니다. 문제에서 이런 것들 조심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입니다. 자, 46번은 뭐예요? 지금 선전하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6번입니다. 자, 46번.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선전하에 전개 세기는 이 파이 입실론 아니죠. 다시 이 파이 지금 진공이네요. 자, 이 실론 제로분의 R분의 뭐가 된다? 람다가 되는 겁니다. 자, 람다가 되는데 이 람다라는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선전하 밀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것이 이 바로 람다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넘겨주면 되죠. 자, 이 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곱하기 2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파이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36파이. 자, 이 친구가 입실론 제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시고 1은 1.8 곱하기 10의 4승까지 넣어주시면 선전한 밀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39페이지는 뛰어 넘어주시고 자, 5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중 틀린 공식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전하에 의한 전기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틀렸죠. 4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Q도 틀렸죠. 네, 그 다음 5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서로 평행인 무한 길이의 두 직선. 자, 이 친구를 뭐 A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를 B라고 합시다. D미터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D미터가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의 선전화 밀도를 람다 1, 람다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랬을 때 A로부터 어느 지점 3분의 D 지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3분의 D 지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두 전하의 극성이 같다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전개가 0인 지점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두 전하의 극성이 다르다면은 절대값이 작은 친구의 외측에 전개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지금 람다 1과 람다 2가 있는데 가운데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었다는 것은 얘는 뭐 플러스 람다 1이라고 하면 플러스 람다 2, 뭐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전하의 극성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선전하 밀도도 클롱 퍼 미터니까 맨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왜 도대체 이 친구들의 극성이 같게 되면은 가운데 지점, 얘네 사이 지점에서 왜 전개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전개의 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1 클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자, 이 친구가 받는 힘의 크기가 바로 전개의 세기가 될 것이며, 자, 얘가 플러스 람다 2라고 한다면은 얘는 플러스 1 클롱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낼 겁니다. 따라서 람다 2에 의해서 생긴 전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람다 1 역시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낼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기 때문에 얘는 내부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요런 데 있었다면은 플러스 1쿨롱 요런 데 있었다면 플러스는 플러스 밀어내고 플러스는 플러스 밀어내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쿨롱이 자, 여기 3분의 D인 지점에서 어쨌건 간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었구나. 자, 그랬을 때 람다 1과 람다 2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식을 복잡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자, 우리가 선전하의 전개 공식을 아실 겁니다. 자, 2파이 입실론 R 분의 람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것은 여기서 전개의 세기 람다 1과 람다 2의 전개의 세기가 일정해야겠죠. 왜? 두 개가 같아야 제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일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일정. 자, 일정을 해야 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 2파이 입실론. 자, 이 친구는 상수니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람다와 이 R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떨어진 거리가 결국 람다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3분의 D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2D죠. 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D 대 3분의 2D는 결국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1대 2라는 것은 결국 람다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람다의 비도 1대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바로 2번임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1대2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리켜 들었더니 야, 얘의 거리비가 1대2니까 1대2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낚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 점전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점전하의 전개 세기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이 2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일정이 될 겁니다. 왜? 0인 지점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같아야 0이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4파이 입실론도 상수가 될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분명히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자, Q와 R 제곱은 어떻게 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여기 적을게요. 문제가 자, 뭐 이런 거죠. 1클롱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4클롱이 있다. 자, 두 개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 여기까지 나오죠? 자, 요랬을 때 플러스 1클롱과 플러스 4클롱이 있었을 때 자, 내부에서 분명히 어디선가 0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저거대로 하면 어떻게 돼? 1대 4가 되겠죠. 자, 이 길이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0이 될 거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Q랑 R제곱이랑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니까 1클롱과 4클롱이기 때문에 거리는 1대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3m로 간다면 자, 이 1클롱 지점에서 1m인 지점에서 전개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친구는 그냥 비례하니까 1대2가 되지만 얘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1대4의 루트를 해준 1대2가 바로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이해하시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5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5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3장을 공부하고 푸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장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점전화 EQ가 어디에 있다?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이랬을 때 뭐 X는 0이니까 신경 안 쓰고요. Y가 1인 지점에 여기가 Y가 1이라고 하죠. Y가 1인 지점에 뭐가 있다? 플러스 2클롱 맞죠?
플러스 EQ가 있습니다. EQ.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1인 지점. 뭐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0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 뭐가 되어 있다? 마이너스 q 쿨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를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극성이 지금 반대인 경우면은 그 극성의 절대값이 작은 친구니까 얘는 절대값이고 얘는 절대값이 1이니까 작은 친구의 어드표 바깥 부분 어디 n가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선지를 보게 되시면은 당연히도 3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 q의 외측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3번밖에 없잖아요. 자, 3번은 마이너스 5.83 어디엔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보세요. 나머지는 여기에 물었고 그 다음에는 다 EQ 쪽으로 물었으니까 다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히 5.83 구하는 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왜 굳이 절대값이 작은 애 외측에 0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몇 번 설명을 해드리지만 전개 세기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이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전개라고 했고 자,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다면 이쪽이 아니라 절대값이 큰 외측 부분에 여러분들이 1쿨롱을 냅두면 되겠죠. 당연히 안에는 뭐라 했어? 안에는 안 생길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극성이 같을 때 안에 전개세가 0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플러스 1쿨롱 옆에 냅뒀어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싫으니까 밀어내게 될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죠. 자, 플러스 2q에 의한 전개세기가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에 의해서 얘 친구를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겠죠. 땡깁니다. 그러면은 얘도 0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가 있지만 자, EQ라는 친구는 엄청나게 셀 겁니다. 뭐보다? 마이너스 Q보다. 자, 그러면은 EQ랑 마이너스 Q랑 지금 크기 차이가 애초에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0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Q가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Q에서는 안 되니까 거리라도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 무조건 EQ랑 얘랑 가깝겠죠. 무조건 EQ가 얘보다 가깝고 EQ가 거리도 가깝고 힘도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크게 돼요. 이게 더 크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 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플러스 EQ에서 좌측변으로 힘이 가해질 것이며 자,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의해서 자, 반대니까 자,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자, 이 친구가 크지만 멀리 있어서 좀 적당히 작죠. 자, 그런데 얘는 작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적당히 크니까 두 개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Q가 절대값이 작은 외측변에 극성이 다를 때 0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전계 문제풀이까지 끝내봤습니다. 다음 시간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